안녕하세요, 다이프렌드입니다. 오늘은 케이스 조립하는 영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조립하실 때 많이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오늘은 케이스에 관련해서 조립하는 영상과 그리고 팁 같은 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가이드는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렇게 이 모델하고, 이거는 구형 모델이라고 저희가 칭할게요. 그래서 구형 모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형 모델, 요 모델인 신형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형 모델이 좀 많이 약하다는 말씀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신형 모델로 지금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신형 모델과 구형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이번 가이드 변경은 몇 가지가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부 공간하고 일단 강도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할 수 있게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부분은 기존 거는 M3 볼트를 써서 볼트가 약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M3 볼트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제작한 볼트는 M4 볼트를 썼기 때문에 볼트 때문에 약하다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한 부분이 이제 모서리 라운딩 부분에 이렇게 충격으로 인해서 찢어져 나가는 현상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면적을 많이 잡아서 일단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모서리가 찢겨져 나가는 현상은 일단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단점이 생긴 게 내부 공간이 많이 조금 죽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부 기존 사이즈만큼 내부 공간을 키우려면 케이스가 5mm 이상 커져야 된다는 단점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거 빼고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기존 모델보다는 신형 모델이 조금 더 나은 나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그 기존에 이렇게 실버 케이스를 제작을 하시면 검정색과 이렇게 실버 스텐으로 된 이 볼트를 드려요. 근데 이게 스텐이 이렇게 탄성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부러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까만 볼트를 가지고 먼저 1차적으로 우선 탭을 내시고, 그 다음에 검정색 으로 1차 탭 낸 다음에 실버 은색으로 된 볼트를 사용하시라고 저희가 별도로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렇게 목이 그 스테인리스가 탄성이 없다 보니까 목이 부러지는 현상이 생겨요. 머리 대가리죠. 볼트 대가리가 그러니까 부러지는 현상이 생겨서 그거를 좀 개선하고자 이렇게 저희 깜장색을 넣어드리기 때문에 깜장색 볼트로 먼저 탭을 내시고, 그 다음에 실버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정색 볼트로 지금 영상처럼 이렇게 먼저 탭을 내시고요. 그 다음에 실버 색상 스테인으로 된 볼트를 가지고 이렇게 케이스 마지막에 고정을 하시면 이렇게 머리가 부러지는 현상 같은 건 없어요. 그리고 임팩 같은 걸로 사용하실 때 이게 고철이라 하더라도 탄성이 아무리 강해도 이렇게 임팩이 순간적으로 물리는 힘 때문에 머리가 부러져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양쪽에 앞쪽에 4개 뒤쪽에 4개니까 8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핸드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손으로 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괜히 부러져 가지고 19, 18, 19 뭐 크레파스 찾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형은 저희가 요번에 신형은 M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탭을 내면서 머리가 부러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많이는 아직 시도는 안 해봤는데 그래도 나름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일단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가이드가 좀 더 전 거보다는 손에 쥘 수 있는 면적이 작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로 감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좀 더 이렇게 편하게 탭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쉽게를 내지만 사실 저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M사 탭을 내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2종으로 갖다 하시든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요령이 있으신 분들 아닌 이상은 탭 내실 때 드릴 같은 걸 사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드릴은 일단 속도 조절도 안 되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알루미늄 특성상 물러가지고 물림 현상이 생겨요. 그때 드릴 같은 경우는 강제로 힘으로 밀기 때문에 이게 나사산이 그냥 뭉그러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것 같이 수동 탭 가지고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도 수동 탭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M4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M4이기 때문에 M4 탭은 아무거나 다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동 핸들 탭은 저희가 현재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나 아니면 더 다른 것들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요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탭 가지고 나사산을 낼 때는 좀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주의사항이 어떤 거냐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탭을 내실 때 처음 진입을 할 때 이렇게 일자가 되셔야 돼요. 완전하게 들어가는 방향하고 내가 밀어넣는 방향하고 완전 일자가 되셔야 돼요. 일자가 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실제 조립을 하실 때 볼트가 사선으로 들어가요. 사선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걸 또 강제로 박다 보면 그 나사산 낸 의미가 없이 뭉그러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뭉그러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나사산을 처음에 스타트할 때 직각으로 낼 수 있는, 그러려면 수동 탭보다는 이렇게 반자동 탭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직각으로 하시고, 그리고 탭을 내실 때는 팔을 끔치를 이렇게 옆구리에다 최대한 붙이고 직각을 낸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반듯하게 예쁘게 나사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그 케이스를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영상을 조금 빨리 돌렸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영상 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좀 최대한 짧게 한다고 했는데도 긴 영상이라 영상을 좀 빨리 돌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보셨는데 답답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영상이 따로 필요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댓글로 남겨놔 주시면 제가 영상을 빨리 제작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케이스 자체를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작은 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작은 거나 큰 거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스 조립할 때 몇 가지 팁하고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량이 조금 있는 케이스를 조립했을 때 좀 약하다는 말씀들을 좀 종종 하시는 분 하셔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리콘 하나면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실리콘 가지고 조금만 보강을 하시면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거에 비해서 뭐 절곡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 내구성과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렇게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혹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이렇게 실리콘을 어느 부분에 쓰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요 703이라는 내열 실리콘을 들고 왔는데요. 일단은 이게 흰색이라 보이기 편해서 제가 일단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저 슬라이드 삽입되는 부분에 실리콘을 바를 거예요. 근데 실리콘을 지금 영상 보듯이 끝에 부분만 살짝 바를 겁니다. 살짝, 많이 할 필요도 없으세요. 저것도 사실은 많은 편입니다. 살짝, 아주 미세하게 살짝 발라가지고 저 판이 알루미늄 가이드 사이에 딱 삽입됐을 때 스스로들 퍼지면서 딱 붙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한번 굳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뛸 수가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강도는 한 4-5배 이상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리콘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지금처럼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슬라이드로 여기다 가이드에다가 발라놓고 슬라이드로 밀어넣으면 안 되세요. 그러면 뒤로 이렇게 뭉쳐 흘러가지고 오히려 지저분해 보입니다. 제가 아까 영상에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끝에다 살짝 바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슬라이드 끼시고 조립을 하시면 이렇게 강도가 아마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강해질 겁니다. 이번에는 신형 가이드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신형 가이드는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내부 면적을 조금 죽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날개, 즉 살을 그러니까 알루미늄 판을 물고 있는 살이 생각보다 좁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꼭 실리콘이 필요한 가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리콘이 아니면 글루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글루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리 굳기 때문에 오히려 글루건이 나을 수가 있고요. 지금 사진 보는 것처럼, 이미지 보는 것처럼 끝에다가 살짝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글루건은 저게 안 돼요. 왜냐면 글루건은 붙는 순간 알루미늄 때문에 빨리 굳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실리콘이 낫고 이렇게 글루건은 한 다음에 이렇게 끝에 발라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원하는 강도의 지지력은 생기진 않습니다. 실리콘처럼 저렇게 지금 이미지 그 영상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하셔도 충분합니다. 띄엄띄엄 하셔도 이렇게 점점점만 하셔도 전체적으로 강도를 충분히 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가이드 자체에 서로 잡고 있는 그 물리적인 힘을 보강을 시켜주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붙였다, 너무 튼튼하게 붙는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실리콘을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최대한 적게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 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흘러 넘치는 것 부분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저는 케이스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묻혔습니다. 이렇게 넘친 거 가지고. 사실은 지금 사진 영상 속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살짝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일단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서로들 잡고 있는 응력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세져요. 그래서 세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정말 세지는구나 라고 이제 아마 말씀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적게 붙이시고 그래야 깨끗해져요. 안에 저렇게 흘러넘치지 않고요. 신형 가이드도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일단 4군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포인트로 따지면 뭐 8군데거든요. 8군데 실리콘 중에 2군데를 바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6군데는 실리콘을 발라서 보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AS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보시기 쉽게 번호로 표시해 놨습니다. 일단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그걸 보시면 검정색으로 1, 2, 5, 6, 7, 8번은 실리콘으로 고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번, 4번은 그러니까 실리콘을 안 바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리콘을 고정을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렇게 케이스를 조립했을 때 뚜껑, 즉 손잡이 쪽 뚜껑이라고 보시면 돼요. 뚜껑, 나중에 AS 하실 때 뚜껑이 열려야 AS 하시기 편하시니까 수리라든가 아니면은 개선하실 때 뚜껑이 열릴 수 있도록 하시면은 3번, 4번만 실리콘을 바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뚜껑이 그대로 열리니까 이렇게 나중에 향후에 작업하실 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조금 약한 느낌이 든다, 나는 좀 더 그것도 하겠다 그러면은 3번 4번은 양쪽 끝에 뭐 가운데 해가지고 좀 세 군데 포인트로 이렇게 점점점 해서 실리콘을 살짝 발라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들었을 때 이렇게 밀리면서 이게 열려요. 그래서 강도는 유지하되 수리하기 싫으면 편하게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손으로 표시하는 게 이렇게 5, 6, 7, 8번을 표시를 하는데 5, 6, 7, 8번을 하시고 나서요 3번, 4번을 일단은 실리콘을 전원 안 바르면 나중에 이렇게 뚜껑처럼 열려요. 전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영상을 찍느라고 한쪽을 바르기는 했는데 저 실리콘을 안 바른다라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뚜껑이 열립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4번, 5번 아니 죄송해요. 5, 6, 7, 8번은 실리콘이 발라져 있고요. 그 다음에 1, 2번 중에 1번만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전체적으로 실리콘을 발라놓으면 나중에 수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3, 4번 하면은 지금 이미지처럼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뚜껑이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3번, 4번만 안 하고 1, 2번 해놓은 상태면 이렇게 뚜껑으로 닫혔다가 다시 뭐 열리니까 쉽게 열을 수 있는, 지금 이 동영상과 같이 이렇게 쉽게 열어서 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내구성도 유지가 되고 케이스도 강도가 세집니다.
전체를 다 이렇게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뺐다 꼈다 하시면 돼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뚜껑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놓으시면 일단은 그 작업하시기가 편하세요. 작업하시기가 편하시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좋은 그러니까 노가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리콘을 발라서 작업을 하실 때는 꼭 그러니까 가결합이라고 해야죠. 딱 내용물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조립을 해놓고 실리콘을 발라놓은 상태에서 한번 굳힌 다음에 움직이세요. 안 그러면 계속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나사탭을 낸다. 두 번째는 실리콘 발효 구조를 하는 가이드 실리콘을 보강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실리콘을 발라놓고 준비를 한다. 그 다음에 3번은 가조립을 전체 4군데 8군데죠 8군데 볼트를 이용해서 전부 다 가조립을 해서 실리콘이 굳을 때까지 기다린다. 물론 바로 하는 것보다 시간은 걸리지만 일단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그 약간의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오히려 더 튼튼한 케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작업하실 때 조금 기다림이 지루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을 굳는 속도는 그 실리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한두 시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작업해 놓고 내일 조립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리콘 처리를 하고 굳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면 케이스가 뒤틀려서 고정이 돼요. 굳기 때문에 이때 되면 수습 자체가 안 됩니다. 꼭 전체 다 가조립 하신 다음에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이프렌드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